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호흡기 질환에 관한 백신이 다른 백신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게 그런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에 달라붙는 게 감염이잖아요. 호흡기 점막 세포에 달라붙는 게 감염인데 그거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백신은 점막에 달라붙는 걸 막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감염을 막지는 못한다. 예, 단지 근데 그게 점막에 이제 달라붙는 게 내 몸을 파괴하는 것을 그 강도를 약화시킨다. 맞습니다. 그것이 호흡기 백신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염 백신이면은 간염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항체가 막아요. 혈액 속에서. 혈액에서. 혈액에서. 그리고 간에 못 들어오게. 네.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도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백신 항체가 막아요. 신경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게 혈액에서 막혀. 네, 막아요. 그런데 얘는 공기를 타고 와서 감염 부위인 기도에 달라붙는 거는 백신이 못 막는 거죠. 공기를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다시 말해서 이 호흡기 백신, 코로나뿐만 아니라 폐렴 백신,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은 전부 엄격히 말하면 감염을 막는 건 못하다. 중증을 예방하는 거죠. 중증을 예방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잖아요. 걸릴 수 있잖아요. 폐렴 백신 맞아도 폐렴 걸려요. 근데 중증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호흡기 백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란 말도 그러니까 돌파 중증화지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돌파 감염은 항상 일어나. 근데 돌파 중증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사악한데요. 마치 항체를 맞고 뭔가 돌파할 뭔가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이 백신을 맞고 생긴 항체는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있는 거고 이 호흡기 점막에 어떤 배리어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장벽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흡기 쪽 백신은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돌파 감염을 막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 단지 기도 이쪽에서 점막에서 바이러스 달라붙었을 때 걔가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다. 더 깊숙이. 그렇죠. 이제 파고 들어왔을 때 이제 대항에서 싸우는 거죠. 대항에서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백신 맞았어. 근데 PCR 검사하러 가면 양성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나는 거의 무증상인데. 그렇죠. 그래 바이러스 들어와 갖고 내 점막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걔가 나한테 내가 감지할 수 있는 내 몸이 고통스러운 병은 못 일으키고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님은 절대 백신 무용론 아니야. 그렇죠. 전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쪽에 가면은 이거는 잃는 것만 많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득과실을 따져야 되는데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이익은 없다. 이익이 극단적으로 없고 극단적인 손해만 있는데 왜 이걸 아이들에게 맞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는 소아당뇨가 있다. 얘가 그래서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은 심각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부작용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난 아이를 보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아동 청소년 18세 이하에 대해서. 소아당뇨병 엄마에게 이 코로나가 아이들은 이때까지는 안 죽였다. 그리고 미지의 장기적인 부작용을 모른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준 상태에서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고 우리 아이는 코로나 백신을 맞히겠다. 그거는 노 프로블럼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다 이렇게 뭐 백신을 안 맞으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게 만드는 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18세 이하의 코로나로 숨진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0세부터 9세까지는 3명이 사망을 했고요. 0세에서 9세. 그리고 이제 10세부터 19세까지는 0명이에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0세부터 9세까지 사망한 3명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것 같거든요. 1명은 확실하게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이게 아무 보도 없이 그냥 숫자만 딱 올라갔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기저질환자로 사망한 건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균을 가지고 사망하긴 했지만 실제 사망 원인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인지는 퀘스천 마크고 10세에서 19세는 일단 0명이에요. 0명이다. 사망자가. 그래서 10세에서 19세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0명인데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2021년에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10대는 4명이 있다는 건 엄연한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아동 청소년 하면 이제 법률적으로 18세를 보니까 18세 이하는 이제 이게 백신의 이 저울 베니핏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면 해로운 게 훨씬 큰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한테 백신 놓는다 그러고 얘들한테 뭐 학원 가고 학교 가는데 백신 패스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정체가 아니다. 제대로 된 정체가 아니다. 이런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장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거 백신을 맞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아닌데 강제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저 자료 들고 오지 말라 그러셔서 안 들고 왔는데 자료 없으니까 훨씬 좋잖아. 이게 0세부터 39세까지요. 39세까지 코로나 2년 이게 백신 접종 기간에 코로나 사망자보다요. 백신 사망자가 더 많아요. 질병청이 발표한 거예요. 0세에서 39세가 0세에서 39세까지 코로나 사망자보다 백신 사망자가 더 많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 병이 이런 성격이었다면 의료를 집중치료센터 전문 치료 쪽으로 로드를 안 몰고 ICU 많이 늘리고 ICU 베드 좀 한 1,000베드, 2,000베드 늘려놓고 처음부터 그냥 외국처럼 병원 다니면서 그냥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게 하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이걸 녹여내는 게 맞았을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병상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보다 치명률이 훨씬 낮은 나라들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나라보다 치명률 낮은 나라가 6개, 7개 있어요. 그 나라들의 병상 수는 우리나라 병상 수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인구 대비. 인구 대비.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 그렇죠. 우리가 정책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쌓였는데도 계속 그거를 고집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이제 백모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인데 한 층을 쓰고 있거든요. 병원 건물이 2개인데 이제 작은 건물에 한 층을 써요. 그리고 중환자실이 3개인데 3군데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한 군데 중환자실 다 코로나 환자로 지금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어느 일정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병원을 통째로 비워가지고 그럼 거기는 다 코로나 환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음압시설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 코로나 환자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적게 준비를 해도 음압시설에 그게 뭐예요? 다른 병원 내 다른 데로 번지지 못하게 해주는 하는 건데 병원 전체가 다 코로나 환자면 건물 전체가 다 코로나면 음압일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환기만 하면 되거든요. 환기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병원에 음압시설을 하는 이유는 여기는 코로나가 환자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그렇지. 이 공기가 일로 못 가게 하는. 그리고 충분히 보상을 해줬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동산병원처럼 애먹이지 않고 대구 동산병원 그렇죠. 애먹었다고 그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희생을 해놓고 제가 그 사정 잘 알아. 근데 그런 걸 보면 환자들도 되게 잔인해요. 환자들이 그 대구 동산병원이 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이제 몇 달 동안 환자를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의 1차 유행 사태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 병원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원래 수준. 근데 저긴 코로나 병원에서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한국 사람을 잔인한 데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의 잔인함이 있더라도 정부가 그걸 보상을 해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도와줘야죠. 보조금은 그런 데다 쓰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다른 시도에 있던 병원들을 보니 아니 저거 잘못했다가 병원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서지.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고요. 방역 당국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mRNA 백신 예찬론자였거든.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스마트하게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 기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기술적으로 제일 스마트하더라고. 혁신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벌써 2년이네. 그 모더나가 1차 들어간 게 2020년 3월경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만들어서 1월에 저기 중국 애들이 1월에 어나운스를 했죠. 어나운스를 했잖아. 그 네. 유전자 구조를. 네. 유전자 구조가 어나운스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 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저기 튜브에서 하는 거 시험관에서 인비트로. 인비트로 실험을 야, 나 영어 그때 많이 읽었어요. 인비트로 실험을 그때 2월인가 했어요. 얘들이 약을 한 달 만에 만들어서 그리고 1차 임상을 3월인가 들어갔다고 모더나가. 그거 보면서 야 전부 뭐하냐 가서 입도 선매해라 저거 트럼프 입도 선매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2020년 4월부터 입도 선매를 노래를 불렀거든. 근데 얘들이 거의 10개월 그러니까 2021년 2월이 돼서야 첨단 회사를 접촉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구매하고 나서 첨단 회사 접촉이 2021년 2월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 특히 그 저기 보건보사부 장관 박능우 그 11월에 2020년 11월에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뭐 우리는 심하지 않으니까요. 저기 뭐야 이렇게 가격도 좀 다운되고 좀 이럴 때 천천히 협상할 생각입니다. 11월에 박능우 그렇게 말했고요. 더 웃기는 건 9월에 그 보건복지부의 산업정책국장에 백국장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기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시노팜 좋아요, 시노백 좋아요, 중국 백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 제약사 중에 본사가 백신 안 만드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보사부 앞에 줄을 서서 로비를 했어요. 중국 백신 연결해 달라고 자기들이 납품하게. 그 중국 백신을 막았으니까 그거는 좀 잘 됐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뒤늦게 백신 들여가지고 백신을 놓을 때 개족번호 놨잖아. 이거 백신 메이커가 말해주는 그 스케줄을 다 어겼잖아. 그냥 놓고서 한참 지나서 2차 놓고 막 그랬잖아, 얘들이. 이게 면역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역 원성도 상관이 있고 부작용도 문제가 있는데 아까 백모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모님은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팬시하다.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방점을 두셨잖아요. 내 한번 받쳐서 내가 인간 마루토 할게. 근데 그거지. 신기술 백신, 그러니까 백신 같은 의약품은 상품이랑 달라요. 상품은 그냥 써보다가 뭐 고장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돼요. 근데 의약품은 백신에 포함한 의약품은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상품이 아닌 거예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은 물건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백신을 만들면은 그런 안전성을 검증하는 거를 보통 한 8년 10년, 뭐 길게는 15년 이렇게 하는 백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백신 사고 났었잖아. 소아마비 백신 사고 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네. mRNA 백신이나 이런 코로나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한 기간이 되게 적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책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보통 평소에 OECD 국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1번부터 37번까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평소에 노인들이 폐렴으로 죽잖아요. 폐렴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데 그 평균 사망자가 한 인구 10만 명당 한 16명 정도예요. 17명 정도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120명씩 죽는 거예요. 인구 10만 명당. 그러니까 평소에 노인들이 죽었는데 그거보다 코로나로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성은 좀 확보가 덜 됐는데 이게 만약 효과가 있다면은 이거를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익이 되는 거죠. 이걸 한 거지. 그래서 안전성을 검증 안 됐는데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난 약간 또라이여서 안전성 없더라도 너무 팬시해. 이 한 번 받쳐서 인간 마루토 할게. 나는 뭐 그거. 좋아요. 그 만약 백모님 같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접종을 하는 거는 좋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이게 아직 임상 시험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맞았다는 게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윤리적 문제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얘들이 그래가지고 물량을 늦게 잡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아재 맞고 3차를 저 모더나 맞았거든. 그것도
골라서 맞았어요. 네. 3차 맞으러 간다니까 화이자 놓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 논문 보니까 모더나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화이자 맞은 것만큼 이게 올라와. 아재 모더나가 영어 논문 보니까. 그래서 중화항체가 모더나가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모더나 3차 하겠다 그래서는 부스터를 모더나 맞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스케줄표 이거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재를 이제 6월 7일 날 맞았어요. 2차 아재를 8월 23일 날 맞았어. 그러면 1차 아재, 2차 아재 사이가 거의 11주야. 그런데 아재가 원래 몇 주? 4주죠. 그러면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에서 권하는 4주보다 7주를 더 늦춰서 맞은 거. 이게 아마 우리 지금 치명률 높은 거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랑 우리가 다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콜 무시한 거. 프로토콜을 무시해서 이게 물 백신이 되어버린 거라고. 물로 만든 거죠. 물화. 물화가 된 거요, 이게. 네. 그럼 이거는 왜 고백 안 하냐 이거야. 정부가 국민들. 그렇죠. 자기들 잘못한 건 말 안 하고. 고백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문재인이가 나와서 무릎 꿇고서 석고대야지 해야지. 박능우랑 손잡고 나와서. 박능우 지금도 장관인가 모르겠다. 아니 이제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11주면 이게 거의 물화된 거 아니야.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명률이 다른 나라는 떨어지고 있는데 백신 맞은 나라들이 치명률이 떨어져요. 그건 맞아. 그건 맞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백신 효과가 있다고. 치명률이 우리는 치명률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잖아. 지금 치명률 꽤 높죠. 한 2% 되나? 2%까지는 안 되고요. 1점 그러니까 누적 치명률은 0.9%였는데요. 백신 맞기 전에가 우리가 0.8%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서 치명률이 더 올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건 최근에 올라간 거예요. 10월 이후에 올라간 거예요. 물백신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지켜서. 네, 맞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이런 그러니까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잔대가리 돌린 거지. 네, 그러니까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잔대가리 돌린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잘못한 거 있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과를 하지 않고 국민들만 못 살게 굴고 강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박능우 장관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급하지 않다 그랬고 이제 그 말 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 방역정책기획관으로 가신 분도 우리는 급하지 않다라고 DC? 했잖아요. 네, DC? 네. 근데 급하지 김호란인가 뭔가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급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확진자와 사망자의 상태는 우리나라는 급하지 않았는데 그런 코로나의 그 현황에 비해서 우리는 방역 단계를 굉장히 높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이게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실생활적으로는 이게 빨리 백신을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돌이켜 보면 딱 그거야. 좋은 백신 빨리 도입해 갖고. 맞아, 잘 그러니까 맞고. 저기 뭐 2021년 전반기에 다 좋은 백신도 다 놓고 제대로 스케줄 지켜서 아재 같으면 4주마다 놓고. 그걸 2020년 4월에 입도 선매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ICU 잔뜩 늘여놓고 그러니까 중환자실 그 건물 통째로 비워서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의원 가서 이게 워낙에 감기같이 퍼지니까 전파력이 동네 의원에 가서 하고 집에서 격리시키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 됐는데 이 사람들은 통제가 일단 목적이었고요.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 다루듯이. 그렇죠. 메르스 다루듯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국민들에게 계속 공포를 주장하고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고 무조건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트래픽이 걸린 거죠. 중증 환자들은 큰 병원밖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걸린 사람들 보면 일단 생활형 치료센터 못 들어오니까 너 집에서 혼자서 있어. 밖에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이제 지금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급하다고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서 아픈 사람이 병원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동네 병원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 황당하더라고. 집에서 혼자서 gat혀 있으면서 보건소랑 전화하는데 그래도 보건소가 성남보건소 한때 마비돼 버렸잖아.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감염돼서. 그러니까 전화할 데도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내 친구 아는 사람이 성남에서 감염돼서 내가 상담해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 듣고 대구
동산병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또 이 친구한테 얘기 듣고 여기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이 내가 돈 받았으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의료법 위반 아니죠, 그거. 정책이 잘못한 거가 많은데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의도를 가지고 못 살게 굴었으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뽀록이 났는데도 자기들은 전혀 그거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18세 이하 아동 그렇죠. 청소년을 점점 내려가고 컨트롤하겠다.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태아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지 참 악마 고민입니다. 네, 악마 같다. 너무 사악해요. 사악해요. 자, 오늘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 드렸어요. 이런 네. 얘기 너무 열받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기 우리 이은혜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용기 있는 말씀 해주셔서 제가 오늘 많이 수위를 체크한 겁니다. 유튜브 저기 하시는 분들 저희 오늘 비과학적인 얘기 한 거 없으니까 부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관리자님들. AI가 관리한다고 하던데요. 마무리 말씀 네. 우리 저기 이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백신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안 걸리거나 전파를 안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수준에서 이게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증으로 안 되게. 집단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맞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게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을 자유를 줘야 된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 하나이고요. 아이들 특히 0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29세, 39세까지도 이게 코로나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0세에서 19세, 10대는 0명이에요. 0명. 근데 굳이 이 0세에서 19세까지가 위중증률이 0.01%고 치명률이 0%에 가까운데 여기에 백신을 맞아서 무슨 이익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익은 없는데 불확실한 이 장기적인 부작용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맞히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우리 아이는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존중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엄마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네, 좋은 말씀이에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첨단 백신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포함해서 또 얀센 포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DNA 트로이목마 방식이잖아요. 그다음에 화이자랑 모더나는 mRNA 방식이고 이게 처음 인간 백신으로는 그렇죠. 처음 하는 거죠. 처음 적용된 거거든요. 네. 동물 백신이 있었을 거야. DNA 트로이목마 방식이. 동물에서 적용된. 동물이 아니라 항암 치료제로는 썼었어요. 항암 치료제구나. 근데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그 마이너스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직 미답의 그거예요. 미지의. 예, 저것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고 새로운 거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새로운 거 안 하는 거는 얼리 어댑터. 저기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받쳐서 인간 마루타 하겠다 저는 뭐 그럴 그러니까 수 있는데. 원하는 사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 0세에서 19세 이 앞으로 인생을 그 세대는 120세 인간 평균 수명 110세 될 거라고 그 세대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90년을 더 살 친구들인데 100년 90년을 이거 걸려도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 그 세대는. 그렇죠. 네.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 저게 나 트럼프 좋다고. 트럼프는 내 몸에 넣는 거 내가 선택해야지 그걸 어떻게 위에서 집어넣느냐. 홍보는 할 수 있고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는 근데 내가 선택해서 나는 부스터까지 다 맞았어. 멋있는 할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